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10일 NBA 느바 미국 남자농구 총 6경기 중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4회차 대선 경기고요. NBA 경기는 시간 관계상 4-5경기 정도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그 12위 토론토와 리그 2위 피닉스의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피닉스도 피닉스지만 토론토의 연승 기세가 일단 먼저 눈에 띄니다. 확실히 선수들 다 들어오면서 원투펀치 활약하면서 상승 기세를 만들어냈죠. 다만 아무리 포지션 없는 농구를 토론토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원투펀치 중 하나, 벤플릿에게 쏠린 과부하로 밸런스가 깨진 게 사실이니까요. 이 벤플릿이 언제까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고 실제로 벤플릿 빠졌을 때의 까드진은 헤매기도 하고요. 게다가 시즌 전 예상과는 다르게 토론토가 수비코트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인데 역시 이 부분은 수비, 리바운드 해줄 빅맨, 림 프로텍터의 부재로 인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일주기 포워드들로 이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좀 보는 입장에서 불안해요. 특히나 피닉스처럼 본인들만큼 공격해줄 수 있고 더 나은 수비를 준비할 수 있는 팀 상대로는 더더욱 밸런스를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밸런스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른 부분이야 진짜 좋게 쳐줘서 비벼본다 쳐도 이 피닉스 상대로는 이 물리적인 높이에 맡기면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 프론트 코트 언밸런스를 공략할 상대 포인트 가드가 크리스 폴이에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면 믿고 맡겨도 좋지 않을까요? 크리스 폴이라는 그 신뢰 있는 카드가 있는데. 자, 주어진 배당과 기준점 역시 피닉스 입장에서는 자주 보지는 못했던 스무스한 배당. 한 요 정도 기준점이면은 피닉스 입장에서 한 여태껏 한 4번 경기 치르면 한 번 정도? 4분의 1? 그 정도 확률로 뜨는 배당과 기준점인데, 가치가 있죠? 예. 토론토의 기세는 제가 인정하는 바라서 홈에서 역배당 받는 토론토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도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토론토 연승 구간 동안 이긴 팀들은 각자 이길만 했던 이유가 있던 팀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전력으로 찍어 눌렀거나 아니면 잡아볼 만한 상성이 있었거나 예를 들어 상성이 있었던 팀은 미러키가 연승 구간 동안에 있었죠. 그리고 하다못해 상대팀의 로스터가 박살이 났거나요. 이거는 유타도 연승 구간에 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다른 팀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러키랑 유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상대는 피닉스예요. 지금의 피닉스 상대로 잡아볼 만한 인게임적인 근거, 상성, 글쎄요. 저는 토론토가 이 게임을 이긴다. 그러려면 양 팀의 슛감이 정반대되고 토론토 슛감은 쏘는 대로 다 들어가고 피닉스 슛감은 뭐 영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피닉스가 스스로 실책으로 무너지거나 그래도 토론토가 이 골밑 수비가 망가져서 그렇지 이 특유의 그 실책 유발, 실책 유도를 부르는 수비를 통해 그리고 빠른 역습 이게 언젠가부터의 토론토의 기본 수비 기조죠. 이거는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역습으로 다득점을 연출해서 이겨내는 그림. 이렇게 토론토가 이긴다면 이렇게 이기겠다 그려볼 수 있겠는데 사실 말장난이죠. 토론토가 이긴다면 이런 식으로 이기겠다일 뿐 역시 저는 피닉스가 이 밸런스를 앞세워서 그리고 물리적인 높이의 우위를 앞세워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해서 그냥 피닉스의 정배당 정직하게 가봤습니다. 자, 리그 26위 뉴올과 리그 16위 미네소타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자, 지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뉴올이 1대2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분명 뭐 최근 4연승 구간 동안 오크를 두 번, 휴스턴을 한 번 만난 좋은 일정이었잖아요. 뭐 약체팀을 만났던 걸 고려해야겠지만 어쨌든 연승은 했고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단순히 일시적인 연승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공격에서 잘 풀려서 그게 쏘는 대로 들어가서 뭐 그게 뽀록이 반복돼서 연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수비를 바탕으로 이유 있는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이 전 시즌부터 제가 미네소타 수비 먼저 개선 전 시즌부터 미네소타가 수비 먼저 개선하고 있는 것에 저 흥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 기조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흥미를 느꼈는데 올 시즌 이 벤더빌트 이 친구가 결국 미네소타 수비의 키가 되네요. 이 친구가 뭐 5번 자리 빼고는 모든 수비 포지션에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인데 이 선수 덕에 러셀과 타운스의 수비 약점이 보완되니까 수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견고해지고 또 이 재미가 붙었죠. 자, 수비를 성공해요. 그러면은 수비 성공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상대 실책 기반 득점 리그 1위 하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수비 성공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반격 가야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 수비를 성공하고 바로 역습을 가서 득점을 해버려요. 속공 효율도 잘 나오고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뉴올리언스 약점이 뭐죠? 지금 리딩, 드리블 패스 뭐 다 안 되잖아요. 볼핸들러가 이게 약한 거로. 이게 공격 조립은커녕 실책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뉴올리언스의 오늘 목표는 승패가 아니에요. 승패보다는 일단 뭘 해보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팀을 상대로 미네소타 침을 꼴깍할 수 있는 팀이죠. 자, 침 꼴깍 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뭐 어차피 핸들러가 형편없는 뉴올리언스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벤더빌트 활용을 잉그램 락다운 시키는 용도로 에이스 스토퍼로 쓰면서 괴롭히기만 해도 되겠고 이 경기 키를 잡고 있는 쪽은 미네소타예요. 자, 이렇게 또 이기고 조직력이 탄탄해지면서 선순환하고 있는 올 시즌의 미네소타. 확실히 전 시즌보다 한 클래스 올랐음이 느껴집니다. 팀이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 경기 내용도 좋고 배당과 기준점도 마음에 드는 저는 이쁜 경기라 봐서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리그 5위 멤피스와 리그 1위 골스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1승씩 나눠 가졌는데요. 이 경기 어려울 것으로 딱 예상되네요. 현재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멤피스가 뒤지고 있는 게 맞지만, 자, 제가 5위라 말씀드렸고, 골스는 1위라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멤피스가 뒤지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자, 똑같은 상위권 팀이에요. 그리고 1대1로 비겼어요. 근데 지금 리그에서 가장 긴 연승 만들어내면서 가장 뜨거운 팀, 어디? 멤피스거든요. 이 9연승, 단일 시즌 프랜차이즈 최다 연승이라고 합니다. 9연승. 단일 시즌이요. 자, 그만큼 누구와 붙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내일 골수도 못 이길 게 뭡니까? 이미 한번 잡아본 팀인걸요. 자, 결장 소식부터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멤피스는 공수 투이 잘해주면서 직접 맞대 골스 상대로 늘 커리 상대로 막 잘 붙었던 딜런 브룩스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골스가 또 그냥 있진 않았어요. 자, 수비 부분 승리 기여도 팀 내 1위이자 이 데스 라인업의 만능 스몰 빅맨인 그린 이번 멤피스 원정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골스 시스템에서 그린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페이튼과 오포주까지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만약에 이 선수들마저 결장하면은 그 타격은 시너지로 더 커집니다. 단순하게 게리 페이튼이 빠져? 그렇다면은 일단 그린이 빠지는 마당에 1, 2선 수비에 붕괴 이거 바로 예상되는 거고, 그리고 거시기 데스라 이 골스의 데스 라인업, 클러치 데스 라인업에 모두 포함되는 선수들이거든요. 페이튼, 오포주, 그린 모두 포함이 돼요. 자, 모두 포함이 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이 뚜렷한 선수들이기도 하죠. 아까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스 스몰 라인업에 만능 스몰 빅맨, 그리고 오포주 같은 경우는 빅 윙 포워드, 그리고 페이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에이스 스토퍼 뭐 그런 개념으로 역할이 뚜렷하거든요. 수비 코트 어차피 데스 라인업에서 클러치 득점원 커리가 버티고 있는데 1-1은 왜 썼지 이거? 커리가 버티고 있는데 페이튼이 이제 수비 코트로 누구 하나 이제 담그는, 나쁜 의미로 말고요, 담그는 역할 하면서 이 각자 역할이 다 뚜렷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페이튼이 결정하는 거예요. 탐슨이 복귀했다 손 치지만, 자, 오포주가 빠지는 거, 이거는 이것도 역시 진짜 시너지 이게 제가 출전 여부를 직접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페이트는 그래도 출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포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지만 결장 쪽에 뉘앙스가 결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타격이 커요. 가뜩이나 비엘리차가 요새 컨디션 별로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자, 이 내용 바탕으로 자, 올 시즌 멤피스와 골스의 맞대결이 두 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이 모두 연장까지 갔거든요. 치열하게 붙었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양 팀이 뭘로 이겼는지 생각해보면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멤피스는 이걸 바탕으로 골스를 이겼고, 골스는 이걸 바탕으로 경기를 이겼어요. 자, 제가 결장 의심자, 결장 확정자들 얘기해놨죠. 자, 지금까지 들었을 때 여기에 균열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일단 그린이 빠진다는 것만 해도 무조건 균열 났죠. 균열 났어요. 자, 이어가 봅시다. 제가 계속 데스 라인업 그러는데, 이 클러치 조합이 실제 멤피스 상대로 공수 양면에서 확실한 볼륨을 뽑아내줬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으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감독의 수싸움도 수싸움이지만은, 근데 로테이션을 짤 수가 없다면 여기서 갈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잠깐 멤피스로 넘어와서, 멤피스는 그러면 골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나? 당연히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서 상대보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취하는 거죠. 어떻게 득점 기회를 취해? 일단 나이가 깡패라고 젊은 선수들인 만큼 심플하잖아요. 한 발 더 뛰는 거예요. 파이팅 넘치게. 실제로 한 발 더 뛰면서 끊임없는 상대 실책 유발 및 리바운드 확보로. 자, 그러면은 상대보다 얼마나 더 슛을 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보다 더 많은 슛을 넣을 기회는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멤피스가 에너지 레벨을 뽐낼 수 있겠죠. 뭐 골스 역시도 벤치 효율이 높은 팀이지만, 어쨌든 승부처 이 빠져있는 선수들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벤치 효율 리그 탑 멤피스가 주전, 벤치, 이 라인업 조화 역시 훌륭하게 뽑아내면서, 그게 곧 이거죠. 멤피스가 실제로 골스 상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유 중에 하나라기보다 가장 큰 이유고요. 자, 저는 이렇게 골스가 이길 만한 근거의 균열이 가고 멤피스가 이길 만한 근거가 있다 보는 상황에서 배당을 봤어요. 배당을 딱 봤는데 배당을 보고 나서 멤피스로 픽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홈 경기예요. 멤피스 홈 경기예요. 그리고 역배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당을 보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죠. 멤피스가 이길 만한 근거가 있다고요. 그냥 비빌 만한 근거도 아니고 이길 만한 근거예요. 상대를 잡아볼 만한 근거가 있다면은 이런 경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치를 갖는 경기입니다.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경기예요. 언제나 이런 경기는 가치를 가져요. 설사 이 경기 배팅에서 부러진다 하더라도 저는 죄송할 거 없다 생각해요. 가치가 있는 픽이니까요. 네. 자, 리그 18위 클리퍼스와 리그 12위 덴버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달 펼쳐졌던 1차 맞대결에서는 이 클리퍼스 홈에서 100대 103으로 덴버가 승리했는데요. 이 경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직전 맞대결, 덴버도 결장자 많았지만 이 클리퍼스는 아시다시피 카와이랑 폴조지 없는 상황에서 이 잭슨과 모리스도 없는 상황에서 덴버가 게임 빡세게 이겼거든요. 스코어 말씀드렸잖아요. 100대 103으로 이겼다고. 자, 이유를 모르겠어요. 덴버. 꼭 리드 잡다가 꼭 역전당할 모양새의 후반 경기력. 보다 보면은 진짜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돈 걸고 보니까 더 벌렁벌렁하죠. 진짜 어쩔 때는 막 토악질 나와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분명 그래도 수비만큼은 아직까지 내가 못 넣으면 너도 못 넣어 식으로 같이 진흙탕 뒹굴 수 있게끔의 모습은 나오고 있는 터라 저는 이 경기 클리퍼스가 꽤 높은 핸디 기준점 받으면은 클리퍼스 프렌 보는 쪽으로 가닥을 짤까 싶어서 배당을 보는데 와 이거 전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기준점이 잡혀버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덴버로 갈래요. 덴버로 일반 승으로. 지금 클리퍼스가 취할 것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클리퍼스가 취할 것은 일단 수비죠. 수비부터 해요. 자 클리퍼스 수비 자 성공 실패 일단 선수비예요 수비 그리고 수비 성공했어요. 오 했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빠른 공수전환과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데 이 디시전 메이킹 이 빠른 공수전환은 돼요. 될 수 있어요. 뭐 우당탕탕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에너지 레벨 있는 선수를 앞세워서 트랜지션까지는 돼요. 근데 이 디시전 메이킹 뭐 말은 쉽죠. 남들이 다 디시전 메이킹 하니까 그게 말이 쉬운데 그나마 클리퍼스 쪽에서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포스터 플레이 클립 특유의 점퍼 중심 기반으로 메이드를 지어주려고 정말 분전하고 있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볼륨을 뽑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스가 둘이나 없는 상황에서 진짜 나름 뽑아주고 있어요. 나름. 근데 이 나름으로는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핸들러 상황과 슈터 상황 고려하면은 이 디시전 메이킹까지 가기 전에 우당탕탕으로 끝날 여지가 더 높다는 것. 제가 클리퍼스 제가 느바 프리뷰 시작하고 나서 클리퍼스 계속 말씀드렸죠. 믿을 만한 볼핸들러가 없고 그리고 무빙 슈터인 루크 케나드 아직 복귀 못했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 수비는 실패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지만은 이게 안 돼서 결국 질 거라 생각해요. 덴버는 뭐 어떻게 지들이 처음에 벌려놨다가 나중에 후반 가면서 알아서 좁혀지겠지만은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이 경기 뛰는 내내 이 감독과 이제 벤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디시전 메이킹 이쪽에서 온코트 된 선수들이 본인들 스스로 수를 내다보고 행동하는 쪽에 신뢰. 그렇다면 저는 역시 확실한 에이스인 요키치가 있는 쪽에 신뢰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쪽이 신뢰가 가죠. 뭐 에이스가 없어도 이 뭐 팀 차원적으로 단단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클리퍼스가 공격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덴버의 승리를 보고요. 이 공격 작업, 자 클리퍼스 이 공격 작업에서의 고구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도 없고 힌트도 없을 클리퍼스가 껴있을 경기. 그리고 상대는 발 느린 덴버. 저는 이거 언더게임까지 같이 봐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나와 보면은 한 210점 정도?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한 210점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생각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기준점은 한 215.5 요 정도 주면은 딱 좋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언더. 저는 나와봐야 한 요 정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언더 게임도 볼만하다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2일 NBA 느바 프리뷰 총 6경기 중에 4경기 분석 마쳤고요.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